지금부터 2020년 연구시설 장비비 통합관리제 및 표준지침 개정 온라인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장비활용팀장 정석인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당초 8월에 예정되었던 본 행사가 부득이 두 번의 일정 조정 후에 금일 온라인 실시간 방송을 통해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저희 엠팩과 과기정통부는 연구시설 장비 통합관리 제도가 연구 현장에 널리 알려져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금일 식순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 개회가 있은 후 약 5분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약 50분간 제도 담당자의 연구시설 장비비 통합관리제 안내가 있겠습니다. 10분간 휴식하신 후 약 25분간 지침 담당자의 20년 표준지침 개정사항 안내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게시판을 통해 접수된 질의를 각 담당자가 직접 답변하는 시간을 약 20분간 갖고 오후 4시 정각에 본 행사를 마칠 예정입니다. 그럼 식순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평가심사과 김성년 사무관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 김성년 사무관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어수선하고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연구시설 장비비 통합관리제 및 표준지침 개정 온라인 설명회에 접속하여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지속되는 상황이라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설명회를 진행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는 연구 현장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장비를 운영 관리함에 있어 불필요한 어려움과 불편함을 겪고 있지 않는지 계속적으로 의견을 경청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연구자분들에게 신규 도입한 제도와 개정된 규정을 안내해드리고 추가적인 개선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오늘 안내해드리는 연구시설 장비비 통합관리제는 2018년 초에 수립된 제2차 국가연구시설 장비 운영 활용 고도화 계획의 핵심 추진사항 중 하나로 2019년 하반기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R&D 과제가 끝난 후 연구 장비를 수리할 재원이 없어 고장난 장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연구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기관에서 도입하면 R&D 과제의 연구시설 장비비 일부를 과제비와 별도로 적립하고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되어 과제 종료 후 고장난 장비도 안정적으로 유지 보수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38개 연구기관이 도입 완료하여 운영 중에 있고 10월 말까지 하반기 지정 신청을 접수 중에 있습니다. 이에 연구 현장에 많은 관심 및 활용과 신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로 올해 개정된 국가연구개발시설 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개정 내용에 대한 설명도 있을 예정입니다. 통합관리제도와 표준지침 개정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채팅창을 통해 남겨주시거나 설명의 이유라도 과기부와 또 엠팩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주신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국가연구시설 장비 관련 정책의 참고 및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회가 참석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고 다음에는 오프라인으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요즘 날씨도 추워지고 코로나19도 쉽게 진정되지 않고 있는데 모든 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가연구시설 장비진흥센터 장비활용팀의 황빛남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연구자 장비비 통합관리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약 50분 동안 연구자 장비비 통합관리제와 그리고 신청 방법, 주요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방송되고 있는 방송 화면 밑에 제목 밑에 이제 추가로 더보기를 눌러보시면은 저희 발표 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 발표 자료 다운로드 받으시고 자세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시간은 괜찮은데 둘째 번 발표 자료가 조금 이제 그 화면을 캡처한 거라서 조금 흐릿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그 발표 자료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목차입니다. 도입 취지, 그리고 통합관리제 시행기간의 지정, 그리고 통합관리제 적용 범위와 개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통합연구자 장비비의 적립과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이제 통합관리제 관리 감독과 지정 취소, 그리고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도입 취지입니다. 네, 지금까지는 과제 기간 중에만 연구개발비를 사용을 해서 연구장비를 수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이제 앞으로는 과제 중에 적립을 해놓고 이제 과제가 끝나더라도 적립된 통합연구자 장비비로 과제 종료 후에도 수리를 할 수 있게 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이제 연구자 장비비 통합관리제 도입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러 과제의 연구자 장비비들 이제 하나 설정하신 계정으로 통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정 단위는 이제 뒤에 좀 설명드릴 3가지 계정 단위로 운영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통합관리 계정으로 이체된 금액은 연구비 정산 때 면제가 됩니다. 그리고 과제 종료 후에 이 돈을 가지고 유지보수, 그러니까 장비가 고장나거나 이제 유지보수가 필요할 때 활용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통합관리제 시행기관은 어떻게 지정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통합관리제 시행기관은 신청 조건을 갖추시고 이제 지정을 받으셔야 됩니다. 공동관리 규정 제12조 4에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신청 가능 기관은 밑에 이 3가지 요건을 충족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연구기관 내에 자체 장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이 요건이 필요한 이유는 이제 자체장비 심의위원회가 연구자 장비비 통합관리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들, 중요 사항들에 대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제 자체장비 심의위원회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성되고 운영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B등급 이상인 기관이어야 되고요. 이 관리체계 평가를 받지 않은 기관인 경우에 또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른 연구개발 목적기관이거나 아니면 이 2가지 모두를 충족하지 못하시는 기관인 경우에 이제 추가로 이제 제공되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비영리 연구기관이어야 됩니다. 3가지 요건에 대해서는 추후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통합관리가 가능한 자체 연구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기관이어야 됩니다. 이 요건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정 신청 절차는 제출 자료를 검토해서 신청기관이 요건을 모두 충족을 하셔야 됩니다. 이 말은 이제 시스템적인 부분도 개발이 된 상태에서 신청을 하셔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충족한 후 신청을 해주시게 되면 연구자 장비 통합관리 시행기관으로 저희가 평가를 거쳐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구자 장비비의 통합관리 및 통합관리비 지출은 지정일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그래서 과제가 이제 만약에 올해 말에 저희가 지정을 한번 하게 될 텐데 그때까지 그 전에 이제 협약한 과제 같은 경우는 되지 않고요. 그 다음 해부터 과제에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청하신 후 지정 완료까지 기한이 약 3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10월 말까지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 12월까지 아마 지정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통합관리제 적용 범위와 개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적용 범위는 크게 정부 수탁사업과 연구기관 기본사업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부 수탁사업에서는 직접비에 연구시설 장비비, 그 중에서 임차 사용료 유지보수비, 연구장비 이전 설치비가 이제 적립 가능한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구기관 기본사업 같은 경우는 연구개발 출연금에서 연구개발 활동비에 있는 금액에 대해서 이제 쓰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연구개발 장비 시스템 구축비에서 적립을 하시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연구개발 활동비에서 적립을 하셔야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통합관리 계정의 개설 운영에 대해서 보시면요. 연구의 목적 및 규모에 따라서 통합관리 단위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저희가 단위로 설정한 것이 3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연구기관 단위고요. 두 번째가 공동활용 시설이나 부서 단위, 세 번째가 연구 책임자 단위입니다. 이 3가지 유형에 따라 그리고 과제의 성격에 따라서 이제 연구자께서 또는 기관에서 또는 시설에서 이제 적절한 이 단위를 선택하셔서 그 계정을 개설하시고 운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주의하실 점은 이 3가지 중에 1개만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2개만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 3가지 유형을 모두 활용을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기관에 뭐 연구기관 단위 계정 하나, 공동활용 시설 단위 뭐 한 5개, 연구 책임자 단위 뭐 한 20개 뭐 이런 식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 단위별 적립 한도가 연구 책임자 단위는 3억까지 적립이 가능하고요. 공동활용 시설 단위는 7억까지, 연구기관 단위는 10억까지입니다. 제일 많이 질문하신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기관 내에서 결국 다 합쳐서 10억까지밖에 안 되는 거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게 아니라 이 단위 적립 한도는 그 계정 하나의 적립 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말은 연구 책임자 단위가 3억까지인데 그 계정이 뭐 한 10개 있다면 30억까지, 그러니까 그 각각 3억이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번째 통합연구자 장비비의 적립과 사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계상을 하고 적립하실 수 있는 것은 직접비의 10% 이내인데요. 그 직접비에서 장비 시스템 구축비, 미지급 인건비, 현물, 위탁 연구 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10% 이내를 연구자 장비비, 통합관리비로 적립하실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유지, 보수, 이전 설치, 임차 사용에 사용 가능한 연구자 장비비를 적립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적립은 협약이 완료된 연구개발 계획서에 근거하여 지정기관 내에서 신청 확인 절차를 거쳐 통합관리 계정에 적립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연구개발 계획서에 이 통합관리비가 정확히 얼마인지가 이제 계상이 되어 있어야 기관에서 적립을 하시고 이제 그 관리를 하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에 연구개발 계획서에 적지 않으시고 나중에 돈이 남았다고 해서 이 돈을 이제 적립을 하고 싶다 이렇게 하시는 건 어렵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담당 지원부서는 통합관리 계정에 협약 이후 30일 이내에 적립을 하셔야 됩니다. 네. 원래는 이게 15일이었다가 저희가 30일 정도로 이제 과기부에서 이제 좀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 30일 이내에 적립을 하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과제를 정산할 때는, 그러니까 연구개발 과제를 정산할 때는 통합관리 계정으로 이체된 금액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만약에 한도를 초과해서 이체하게 될 시에는 반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 얼마를 적립해야 되는지 처음에 계산된 금액을 확인하시고 적립을 하시길 권고드립니다. 네, 통합연구자 장비비의 용도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국가연구개발 사업으로 구축된 장비여야 되고요. 그리고 제우스에 등록된 장비여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R&D 과제로 구축한 장비가 아니다라고 하시면 통합관리비를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우스에 등록하지 않은 장비다. 그러면 그것도 역시 통합관리비를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R&D 과제로 구축한 2천만 원 장비다라고 하면 그 2천만 원 장비는 현재까지는 통합관리 이제 비로 제우스에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더라도 통합관리비 쓰시고 싶다면 제우스에 그 장비를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등록에 대한 절차나 과정은 저희 엠팩에 문의를 해주시면은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밑에 보시면 이제 통합연구자 장비비에 사용이 가능한 연구자 장비를 표로 간단히 정리를 했는데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재원으로 구매한 제우스에 등록한 장비, 그리고 연구기반 기본사업, 연구개발 활동비랑 연구장비, 개발장비, 시스템 구축비로 구축한 제우스에 등록된 장비여야 된다는 점을 이제 여기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도 시행, 그러니까 통합관리제 시행을 저희가 19년부터 하게 됐는데요. 그 이전에 구축된 장비라도, 그런 장비라도, 이 동그라미에 포함된 장비라면은, 활용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통합연구자 장비비의 용도는 3가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유지보수, 두 번째는 임차 사용, 세 번째는 이전 설치비입니다. 유지보수는
장비의 점검이나 수리, 장비 성능 유지를 위한 이제 워런티, 품질 보증 약정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임차 사용은 이제 성능의 유지를 위해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해서 기존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입니다. 이 말은 이제 R&D 과제를 수행하시면서 임차 계약을 맺어서 활용하시던 장비를 연장하시는 데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전 설치는 기관끼리 장비를 양도하거나 기관 내에 장비를 이동하는 경우에 이제 재배치하는 경우에 이전 설치비에 활용을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섯 번째는 이제 통합관리제 관리 감독과 지정 취소입니다. 네. 연구비 관리 시스템에 이제 저희 통합관리비 관련된 기능들이 이제 포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건 이제 뒤에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지출을 하실 때 제우스에 등록된 장비를 선택을 하고 용도에 맞게 쓰는지가 이제 지출 발의 과정에서 이제 거치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비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용도에 맞게 사용되도록 기관 내에서 관리 감독하고 연 1회 이상 자체 점검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기정통부에서는 이제 부처 전문기관으로부터 통합관리 여부랑 통합관리비 지급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내용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연구기관으로부터 자체 연구비 관리 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내역을 제출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서로 이제 비교해서 이제 제대로 지출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되고요. 연 1회 이제 점검을 하게 되는데, 기관 내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양식이 있습니다. 그 양식에 간단하게 이제 기존에 관리하던 데이터를 넣어주시면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게 지금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부담을 가지실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제도 초기다 보니까 연 2회 정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좀 정착이 되면 연 1회 정도 확인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정기관의 운영 현황을 이제 점검 및 관리 감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자료 제출을 지정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요. 이제 요구할 수 있는 제출 자료로는 이제 지정기관의 자체 점검 및 관리 실적, 통합관리 계정의 세부 수입 지출 내역, 그 밖에 운영 현황 점검을 위해서 필요한 자료들을 제출 요청하고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운영 현황 점검을 하게 될 때 개선 필요 사항이 있을 시에 이제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해서 개선해 달라라는 요구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이제 공문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에서 설명해 드린 용도 외에 사용을 하시거나, 그리고 부당 회수하시거나, 그리고 적립 한도를 초과해서 적립하시거나 부당 적립하신 경우에 이제 개선 필요 사항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먼저 용도의 사용이라고 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유지 보수비, 임차 사용비, 이전 설치비가 아닌 장비의 신규 구축비, 성능 향상비, 공공요금, 장비 개발 경비, 건물 보수비, 시설 운영비 이런 곳에 돈을 쓰는 경우를 의미를 하고요. 또한 전문 인력에 대한 인건비나 기관 운영 경비로도 쓰실 수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쓰게 되면 용도의 사용에 해당된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임차 사용에 대해서 통합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계약 기간을 이제 연장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 그 연장한 이후에 그 장비의 소유권이 해당 연구기관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임차 사용료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관에서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관리를 하는 이유는 소유권이 넘어오는 건 사실상 장비 구축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개선 필요사항은 부당회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합관리비를 이제 기관에서 계정에 적립을 하시게 되는데요. 그 적립한 이후에 그 돈이 이제 나중에 과제를 하다 보니까 돈이 좀 부족해요. 그러면 이제 그 돈에서 뺏어 쓰겠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금액을 계상하실 때 유의해서 계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돈을 이제 적립한 돈을 또 다른 계정으로 옮기는 것도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수한 경우라고 하면 이제 그 연구 책임자께서 그 이직을 하셔가지고 그 계정의 돈을 흡수해야 되는 경우나 이런 특수한 경우들이 규정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아니면은 다른 계정으로 옮기시는 게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적립 한도 초과는
이제 통합관리 계정별로 적립 한도를 지정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구 책임자 계정은 3억, 그리고 공동활용 시설 단위는 7억, 그리고 연구기관 단위는 10억인데요. 이제 그 한도를 이제 과기정통부의 승인을 받으면 증액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증액을 하실 수 있는데, 어쨌든 그 증액을 한 금액까지도 감안을 하더라도 적립 한도를 초과해서 적립을 하게 된 경우에 그 초과한 금액은 네, 잘못된 걸로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부당 적립이라고 하면 그 유지보수비, 인차 사용비, 이전 설치비에 대해서 적립을 하셔야 되는데, 장비 구축비, 뭐 성능 향상비 이런, 그리고 수익 창출로 뭐 한 장비 개발 인프라 확충 사업비 뭐 이런 것들이 적립하시는 경우가 이제 부당 적립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정확히 이제 관리를 하실 때 어떤 비목에서 어떻게 적립하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적립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개선 요청을 이제 하게 되고요. 그럼 연구기관에서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15일 이내에 그 개선 계획서를 제우스, 그러니까 과기부에 제출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개선이 제대로 되지 않았으면 다시 한번 이제 개선 요청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그 제출한 이후에 6개월 동안 이제 그게 제대로 지켜졌는지를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이행 결과를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규정은 그 공동관리 규정 제12조 4와 저희 통합관리 관리 지침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선 계획을 불이행하거나 1년 이내에 추가 개선 사항이 이제 제대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지정 취소 조치 후 잔액 반납하는 그런 과정을 네, 거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6번째 이제 기타 내용입니다. 네, 연구 책임자가 이직하는 경우,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특이사항에 대한 부분인데요. 첫 번째로 연구 책임자가 이직과 동시에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 과제를 승계해서 이제 이직을 하게 되시는 경우에는 그 과제를 가지고 가게 되시는 경우에는 이제 연구실 장비비를 잔여기간 비율로 산출해서 이제 해당 옮겨가시는 기관의 계정에다가 이관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가연구개발 과제를 승계하지 않거나 이직하는 기관이 통합관리제 지정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그 돈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잔액을 기존 지정기관의 공동활용시설 또는 연구기관 계정으로 이제 흡수하여 이체하여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동동활용 시설 단위로 계정을 만드셨는데 이제 운영이 종료돼서 통합관리 계정을 운영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기관 단위 계정으로 흡수해서 이제 용도에 맞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기관 자체가 이제 통합관리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지정의 포기와 같은 이제 연구기관이 통합관리 계정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액을 산출해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에게 반납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시다가 협약 해약이 되거나 또는 이제 중단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잔여 연구기관을 고려해서 연구시설 장비비의 잔액을 반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통합관리 계정에서 발생한 이자는 이제 기관에서 그 이자를 관리를 하시고 연구시설 장비비의 유지보수 등으로 이제 다시 활용을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자도 어쨌든 통합관리비의 사용 용도에 맞게 사용을 하셔야 되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주 나오는 Q&A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익활동을 통한 운영 자립을 전제로 한 지원은 어떤 의미인가라는 건데요. 네, 이거는 어떤 질문이냐면은 수익활동을 통해서 과제 자체가 수익활동을 통해서 그 장비를 운영, 유지, 보수 하도록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세팅된 과제들이 있는데 그런 과제인 경우에는 통합관리비를 적립하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해당 전문기관이나 부처에서 해당 사업은 통합관리비를 이런 이유로 적립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 안내를 받으신 경우에 그렇게 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연구기관의 기본 사업비 중에서 연구개발 장비 시스템 구축비로 적립 가능한가라는 건데 이것 역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정보출연기관 등 연구기관의 기본 사업비 중에서 연구개발 장비 시스템 구축비는 예산 목적 자체가 시설 장비 구축이기 때문에 이 돈은 적립해서 유지보수비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탁과제가 있습니다. 위탁과제도 이제 연구시설 장비비를 통합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연구개발비로 연구를 수행하는 지정기관은 위탁연구개발비를 전체 연구개발비로 간주해서 이거의 10% 이내를 통합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립한 유지보수비를 당해 모두 사용해야 되냐라는 부분인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제도 자체의 취지가 과제가 종료된 이후에 이제 장비가 고장나는 경우에 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네, 적립된 유지보수비를 당해 연도에 모두 사용하거나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집행률이 낮으면 불이익이 있는지에 대한 네, 질문도 있는데요. 네, 이거는 이제 저희 아까 말씀드린 제도 자체가
이제 장비가 과제가 종료된 이후에 고장 났을 때 이 비용을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돈에 대해서는 뭐 몇 %까지 무조건 쓰세요, 뭐 언제까지 얼마를 쓰세요 이런 거에 없고요. 저희가 통합관리비에 대한 이제 운영 현황 점검을 하잖아요. 그 운영 현황 점검을 할 때도 뭐 집행률에 대해서 얼마 이상 안 됐다고 어떤 불이익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합연구시설 장비비의 정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연구비 사용 실적 제출을 할 때 이제 해당 과제의 통합 관련된 연구시설 장비비는 이제 이체가 제대로 됐는지를 확인하고 이체를 제대로 했다면은 전액 사용한 것으로 보고됩니다. 그래서 정산을 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설명했고요. 생각보다 조금 일찍 끝나서 한 10분 정도 휴식하시고 그 다음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는 이제 연구실 장비 통합관리제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해드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부터는 통합관리제를 실제로 신청하실 기관들을 대상으로 이제 어떻게 신청하시면 되는지,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전산 시스템적으로 갖춰져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시스템 개발을 해야 되는지 화면을 예시로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가 이제 신청 요건 및 제출 서류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고요. 두 번째가 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 세 번째가 시스템 구축 요건별로 어떻게 화면이 되어 있는지 예시를 보여드리고요. 네 번째가 기도입 기관들이 이제 어떻게 시스템 구축을 했고 어떤 팁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신청 요건 및 제출 서류입니다. 네, 아까 전에도 간단히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제 신청 요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연구기관 내 자체장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가 연구비 관리 측의 평가, B등급 이상, 또는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른 연구개발 목적기관, 또는 이 두 가지 다 해당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비영리 연구기관이어야 됩니다. 이 일정 요건은 아래 보시면 되는데요. 아래 세 가지 요건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연구기관 내에 연구지원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전문기관의 연구비 통합관리 시스템, 통합 이지바로나 통합 ICMS가 해당되는데요. 이것과 연계되어 있는 기관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신청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간 공동관리규정 제27조에 따른 참여 제한 통보 또는 환수 처분 금액 내역이 없는 기관이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춘 기관인 경우에 이제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B등급 이상이 아니거나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른 연구개발 목적기관이 아니더라도 비영리 연구기관이면 신청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간혹 이제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C등급인데 저희 기관이 다른 요건 세 가지를 충족하면 되나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네, 답을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가 이제 아예 평가 대상이 아닌 경우에, 그러니까 평가를 받지 않으신 경우에 일정 요건을 갖추신 경우에 지정을 해드릴 수 있다는 의미지, 그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가 B등급 미만인 경우에도 그 아래 요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통합관리가 가능한 자체 연구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기관인데요. 이 자체 연구비 관리 시스템이 어떻게 구축돼야 되는지를 뒤에서 좀 더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요건들이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제출 서류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연구실 장비 통합관리기관 지정 신청서 이고요. 이건 이제 공고문 별첨 양식이나 저희 제우스에 신청하실 때 이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최근 3년간 자체장비 심의위원회 구축 운영 실적 증빙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체적으로 자체장비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그리고 개최 결과 및 회의록 일체 지파일로 제출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가 연구자 장비 통합관리가 가능한 자체 연구비 관리 시스템을 증빙하는 자료인데요. 각 저희 요구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 요건별로 시스템 화면 캡처 이미지를 첨부해 주시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미지를 같이 첨부하셔야 되는 경우에는 이미지 직 파일을 만드셔서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대상 기관도 아니고 연구개발 목적 기관에도 해당되지 않는 비영리 연구기관인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가 연구기관의 연구지원 시스템 구축 여부 및 전문기관의 연구비 관리 시스템과의 연계 증빙 자료입니다. 이것도 역시 시스템 화면 캡처본을 첨부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비 관리 규정을 이제 한글 파일이나 PDF 파일로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신청하실 때 유의사항에 대해서 중요한 거 위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자체장비 심의위원회 관련해서는 자체장비 심의위원회는 신청 시점에 이미 구성 완료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1회 이상 운영을 한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저희 이 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 자체장비 심의위원회를 이제 구성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자체장비 심의위원회를 1회 이상 이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셔야 된다는 점 꼭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관련해서는 이제 18년도 평가 결과를 현재 근거로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평가한 결과가 나온 것이 18년도이기 때문에 18년도 평가 결과를 근거로 하고 B등급 미만인 기관인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체 연구비 관리 시스템 관련해서는
네, 자체 연구비 관리 시스템이 공고문 부침에 있는 구축 요건, 전산 시스템 구축 요건을 충족하도록 연구시설 장비 통합까지 관련 기능이 신청하실 때 이미 개발 완료되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해당 기능이 전혀 구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 점검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요. 일부 미흡한 경우에는 현장 점검 시 보완 완료되어서 저희한테 실질적으로 그 시연을 해주실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두 번째 신청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제우스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제우스에 접속을 하셔서 로그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옆에 칸에 보시면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 제우스 장비 활용 종합 포털 www.zeus.go.kr에 접속을 하시고요. 제우스 메인 화면 상단에 있는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셔서 만약에 회원이 아닌 경우에는 회원가입 버튼 해서 회원가입 하신 다음에 로그인 하신 후 이제 화면이 준비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첫 화면에 메인 화면에 보시면 아래 제우스 퀵 메뉴가 있습니다. 제우스 퀵 메뉴 중에서 연구자 장비 통합 관리 메뉴를 클릭하시고요. 그럼 이제 저희 연구자 장비 통합 관리제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넘어가시면 이제 하단으로 쭉 내려보시면 연구시설 장비 통합 관리제 신청 버튼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미 기관에서 신청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관리자인 경우에는 이 신청 버튼이 관리 버튼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신청이 되어 있지 않은 기관들의 경우에 신청 버튼으로 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신청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신청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이제 보여드립니다.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요건 3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 3가지에 대해서 3가지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한 후에 기관 제재 정보를 조회하시면 됩니다. 기관명과 사업자 등록번호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가입하실 때 기관 기준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 확인 체크를 누르고 기관 제재 정보를 조회를 하시면 이제 제재 정보가 없는 경우에 이제 전체 확인 누르시고 신청하기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화면에 넘어가시면 이제 기관장 성함이나 여러 가지 이제 정보들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장 성함을 작성하시고 해당되는 기관 유형을 이 두 번째 이제 4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 자체 장비 심의위원회 운영 증빙 자료를 이제 첨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회의 실적 목록인데요. 이건 이제 그 한글 파일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운영 규정 또는 개최 회의록은 한글 파일 또는 이제 여러 가지인 경우에 zip 파일로 묶어서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연구비 관리 체계 평가 결과 또는 연구 개발 목적 기간 여부를 확인하는데요. 그 등급이 SAB 중에 한 가지인 경우에 이제 SAB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 주시고요. 이제 이게 아니라 이거 평가를 받지 않고 연구 개발 목적 기간 경우에 체크를 해 주시고요. 모든 게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해당 없음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 내려가 보시면은 통합관리기관의 전산 시스템 구축 요건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씩 요건이 나와 있고요. 그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증빙 자료를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화면을 한번 쭉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구축 완료된 시스템 화면을 캡처해서 JPG 파일로 첨부를 하시거나 화면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zip 파일로 묶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보시면 실무 담당자 정보를 넣게 되어 있습니다. 실무 담당자는 이제 두 분을 넣으실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첫 번째 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넣어주시고 실무 담당자 두 번째는 찾기 버튼을 통해서 제우스 회원을 검색하셔서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직접 작성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제우스에 등록된 분으로 실무 담당자 두 번째 분도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지정 신청서를 이제 첨부하게 되어 있는데 이 신청 서식 다운로드 버튼에서 신청 서신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이제 그 신청 서식을 작성을 하신 후에 기관장식인 날인 받아서 스캔해서 파일 선택을 통해서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출 버튼을 클릭해서 제출하시면 이제 최종 제출이 마감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각 요건별로 화면에 대해서 간단히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화면을 보여드리기 전에 시스템 구축 요건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첫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까지 이제 그 요건이 8개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요건은 이제 통합관리제를 운영하시기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핵심적인 기능들만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요건들이 안 갖춰져 있으신 경우에 통합관리제를 운영하시기가 제대로 관리하시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요건들을 그런 핵심적인 부분들만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첫 번째
이제 연구소 장비 통합 관리 관련 요건입니다. 통합 관리비 총액 관리가 먼저 돼야 되는데요. 이거 관해서 좀 자세한 필요 기능은 해당 기관의 통합 연구소 장비비 수입, 사용, 그다음에 잔액 현황 총괄 관리 기능이고요. 두 번째가 최근 5년간 수입 총액 대비 잔액이 얼마 정도인지를 이제 관리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통합 관리 계정을 설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 통합 관리 계정 설정은 아까 설명드렸던 세 가지 단위의 통합 관리 단위별로 계정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만약에 해당 기관에서 우리는 뭐 연구 책임자 계정만 운영할 거예요 라고 하시더라도 기능 자체는 세 가지 모두를 개설하고 관리하실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유의해 주시고요. 그 연구과제 정보 및 과제별 적립 지출 현황도 이제 관리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통합관리비 잔액 관리인데요. 계정별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계정들이 만들 수 있잖아요, 기관에서. 그 계정별로 통합관리비 잔액 현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화면을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도 담당 부서의 담당자인 경우에는 기관 전체 계정을 총괄 관리하실 수 있는 화면,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화면이 보여져야 될 거고요. 이제 그 연구 책임자, 계정 책임자의 경우에는 이제 관리 중인 계정의 총괄, 그리고 계정별 조회가 가능해야 됩니다. 그리고 통합관리비 적립잔액 한도 관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제도에서 그 단위별로, 계정별로 적립 한도가 있습니다. 그 한도를 넘어서지 않도록 미리 방지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무조건 있어야 할 기능은 한도 초과 시에 적립 불가하다는 거를 알리고 관리할 수 있어야 되는 기능이고요. 이거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고, 저희가 권고해드리는 거는 한도가 한 80% 정도, 90% 정도가 되었을 때 이제 이 정도 적립되었으니 관리를 하세요라는 식의 알림을 메일이나 이제 화면을 통해서 제공할 수 있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과기정통부 승인 시에 한도를 증액할 수가 있는데요. 이 과기정통부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도 증액을 처리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승인 받았다는 증빙을 첨부해서 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연구실 장비비 지급 관리 관련 요건입니다. 첫 번째는 통합관리비 지급 대상을 관리해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제도에서 그 통합관리, 적립하신 통합관리비는 제우스에 등록된 장비, R&D 장비에만 돈을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요건을 시스템적으로 체크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출 발의를 올릴 때 어떤 장비에 대해서 지출할 건지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선택하는 화면을 제공할 때 기본적으로 제우스에 등록되어 있고 R&D 장비인 경우만 이제 장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화면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지출 대상을 기관에서 실시간으로 계속 관리하시는 데는 불편함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관의 연구비 관리 시스템이랑 저희 제우스 API를 연계를 하시게 되면 그 데이터를 바로 넘겨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우스에서. 그래서 그렇게 관리하시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그리고 통합관리비 사용 용도를 선택을 하실 때 유지보수, 임차 사용, 이전 설치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하고 좀 추가적인 자료를 이제 세부적으로 관리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리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통합관리비 지급 절차를 구현하셔야 되는데요. 통합연구소 장비비 사용 발의를 계정 책임자나 아니면은 계정 책임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분께서 발의를 하시면 사용 승인 및 집행 과정에서 담당 지원 부서가 한번 이제 검토를 해주시는 거를 마련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 돈에 대해서는 기관에게 책임이 넘어가게 됩니다. 기관에게 이제 연구비 정산이 면제되고 그 기관에서 관리하도록 하게 되어 있는데, 기관에서 그 돈을 이제 지출할 때 제대로 된 장비에다가 제대로 된 목적으로 사용하는지를 한번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가 통합관리비 지급 현황 관리인데요. 통합관리 계정 책임자와 제도 담당 부서 담당자가 계정별로 지급 내역을 조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좀 관리하실 필요가 있는 거는 지급 대상 연구소 장비의 제우스 등록번호, 그리고 사용 금액이 얼마인지, 사용처는 어딘지, 사용 일자는 어딘지, 그리고 증빙서류는 어떤 것들인지 이런 것들을 관리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통합관리비 부당 집행 관리도 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용도의 사용 방지, 타계정 회수 사용 방지, 또 부당 집행 방지를 위한 기관 내 제도 안내 및 홍보를 이제 권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기관에서 연구비 관리하실 때 그 관리하시는 절차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금 이제 저희 통합관리비를 관리하기 위한 이제 특이한 사항들을 좀 더 관리하게 된다. 그 기능들을 좀 더 추가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화면별 예시를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드리기보다 좀 중요한 거 위주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통합관리비 총액관리는 여기 화면에서 이제 두 개 기관의 예시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가 계정별로 계정 정보, 적립 한도, 적립 금액, 사용 금액, 집행 비율, 잔액 등이 한눈에 보일 수 있도록 개발하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돼야 나중에 이제 전체 그 데이터를 관리하시고 이제 제대로 되고 있는지 금액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저희 쪽에 제출하실 때도 이제 편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계정이 총합이 얼마인지 또 확인할 수 있도록 총합관리 기능을 해주시길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통합관리비 총액관리는 또 한 가지는 최근 5년간 수입 총액 대비 사용 잔액 비율 관리인데요. 여기서 이제 그 계정별로 이제 적립 금액과 집행 금액, 잔액 그리고 집행 비율이 몇 %인지를 최근 그 5년간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기간을 선택해서 이 기간 중에는 몇 % 이런 건지 확인할 수 있게 기능을 마련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나중에 제도를 그러니까 이 계정들을 관리하시게 될 때 저희 쪽으로 운영 현황 점검 제출해 주실 때 엑셀 양식이 있습니다. 그 엑셀 양식에는 그 적립 내역 그리고 지출 내역을 이제 넣게 되어 있는데요. 그 두 가지 엑셀 파일이 있는데 그 두 가지 엑셀 파일에 들어가는 항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항목들에 따라서 바로 다운로드 받아서 이제 제출해 줄 수 있는 식으로 관리하시는 거를 제일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관리자께서도 관리하시기가 훨씬 편해지실 겁니다. 네, 그리고 통합관리 계정 설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3가지 유형의 그 통합관리 단위별로 개설을 하고 운영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개설된 계정에는 계정 책임자를 두셔야 되고 계정 번호도 이제 두셔야 됩니다. 그 계정 번호는 기관 내에서 알아서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통합관리 계정의 설정은 이제 연구과제 정보 및 과제별 적립 지출 현황을 이제 그 계정별로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계정에서 얼마를 적립을 했는지, 뭐 어떤 계정에 어떤 과제를 통해서 얼마를 적립했는지, 어떤 과제를 통해서 또 얼마를 적립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쭉 계정별로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과제 정보들도 이제 함께 관리가 돼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쪽에 운영 현황 점검을 제출해 주실 때 그 기본적인 항목들은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통합관리비 잔액 관리할 수 있는 모니터링 화면을 제공을 해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도 담당 부서 담당자는 기관 전체 계정에 대한 이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화면이 제공돼야 되고, 그리고 계정 책임자인 경우에는 계정 책임자뿐만 아니라 적절한 권한 부여를 통해서 실제 행정 업무 담당하시는 직원분께서도 조회 관리가 가능하도록 위임 전결 권한 부여 기능을 마련하는 것을 권고해 드립니다. 그리고 적립 잔액 한도 관리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립 잔액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안내를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그 이메일 등을 통해서 80%, 90% 정도 됐을 때 이제 이 정도 됐다라는 것을 연구 책임자분들께, 계정 책임자분들께 안내해 줄 수 있는 기능도 마련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그리고 적립 잔액을 과기정통부 승인할 시에는 한도 자체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관리할 수 있는 이제 첨부 파일, 승인받은 첨부 파일을 관리하고 그 금액 자체의 한도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마련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통합관리비 지급 대상 관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화면에서 그 지출을 할 때 엠팩 장비 등 제우스 장비 등록 번호를 조회를 해서 선택을 하고 지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조회를 할 때 그 제우스 등록 장비, R&D 등록 장비를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우스 API랑 연계를 하시는 게 관리하시기 편합니다. 그리고 통합관리비는 유지보수, 임차 사용, 이전 설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화면에서도 보실 수 있듯이 사용 용도를 3가지 중에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하고, 좀 더 이제 자세한 내용들을 밑에 적으시는 걸로 관리가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급 절차 구현할 때 여기 화면에서 보실 수 있듯이 R&D 지출 관련 기관 규정에 맞게 적절한 지급 절차를 구현해서 운영을 하시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계정 책임자가 직접 발의하거나 계정 책임자 권한을 위임받은 연구자 또는 직원이 발의를 하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제도를 관리하는 그 담당 지원 부서의 승인을 거쳐서 지출을 하시는 걸로 지급 절차를 구현하시면 됩니다. 네, 그 내용을 이제 여기서 말씀드렸고요. 네, 지급 현황 관리입니다. 이제 계정 책임자 및 담당자께서 계정별로 지급 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기능을 마련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엑셀 파일로도 다운로드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지급 정보,
계정 책임자, 계정 단위, 사용 용도, 제휴수 장비 등록번호, 거래일 금액, 거래처명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 쪽에 나중에 제출하게 되시기 때문에 이거를 관리 조회하고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정 집행을 사전 방지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해서도 기관에서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이제 용도에 맞게 지출할 수 있도록 지급 절차를 구현하시고 시스템적으로 관리를 하신다면 크게 부당 집행은 자동적으로 관리가 될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이제 그 기관 내에서 제도에 대한 홍보나 혹시 잘못 지출을 하는 것이 발견됐을 때 이제 제도에 대해서 충분히 좀 안내하고 홍보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기도육 기관의 시스템 구축 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38개 기관에 대해서 이제 좀 짧은 기간이지만 그 설문을 요청드렸고 30개 기관이 응답한 결과를 정리해서 넣었는데요. 이제 시스템 개발 방식은 19개 기관이 이제 기관 내 자체 인력을 통해서 개발을 했고요. 11개 기관이 외부 업체를 통해서 개발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런 외부 업체를 통해서 개발한 곳들은 대체로 연구비 관리 시스템 자체가 업체를 통해서 나온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이 시스템 개발 소요기간은 대부분의 기관이 2, 3개월 정도로 응답을 했고요. 일부 6개월 이상 소요된 기간도 존재했었습니다. 이 시스템 개발 소요 비용은 대부분 이제 자체 개발을 하거나 기존 업체의 연구비 관리 시스템에 추가적인 기능을 넣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비용 지출이 따로 없었는데요. 3개 정도 기관에서 2, 3천만 원 정도 소요됐다라는 응답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30개 응답한 기관 중에 23개 기관이 지금 제우스 API에 연계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 게 좀 더 편리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기도육 기관 담당자분들께서 이제 팁을 좀 남겨주셨는데요. 첫 번째로 시스템 구축할 때 시뮬레이션을 최대한 많이 거쳐서 새로운 케이스가 발생될 수 있는 것을 좀 예방하는 게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규정을 충분히 숙지한 이후에 기도입된 기관에 방문해서 시스템을 한번 질문도 해보시고 시스템을 직접 보시면서 좀 더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추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외부 업체 연구비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서 이미 그 제도에 대해서 시스템적으로 개발한 경력이 있고, 다른 똑같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좀 더 추가적으로 기능을 넣으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거고요. 그리고 기관 내 여러 부서 간의 협의 및 협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명확한 추진 체계 및 역할 분담을 처음부터 가지고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도 관련해서, 통합과제제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 있으시면은 저희 지금 채팅창으로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채팅창에 질문 남겨주시고요. 나중에라도 질문이 있으신 경우에는, 저희 쪽으로 지금 현재 보이는 전화번호나 이메일로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10분 휴식하고 지금, 2시 58분인데요. 3시 1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장비정책팀의 권성일이라고 합니다. 엠팩에서는 현재 표준지침과 매뉴얼 담당 업무, 총괄 관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본 발표에서는 올해 5월에 개정된 표준지침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여러분한테 이런 설명을 할 수 있는 자리 마련이 조금 늦은 감이 있지 않았나 생각은 하지만 여러 사정상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 뭐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더 늦기 전에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이 된 것이 어떻게 보면 불행 중 다행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발표 자료에 보시는 것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표준지침을 개정을 하게 된 사유가 발표 자료와 같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내용이 무엇이고 그리고 관련된 표준지침 조항들이 어떻게 개정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본 발표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표준지침 개정은 연구시설 장비비 통합관리제, 앞서 설명을 드렸던, 그러니까 이전 시간에 설명을 드렸던 통합관리제 부분인데요. 해당 관련 내용을 반영을 하였고요. 그리고 연구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시키고 연구자 편의성 향상 등을 위해 관련 조항을 개선시켰습니다. 개정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연구시설 장비비 통합관리제에 대한 운영,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시작품, 시제품을 연구시설 장비 개발 성과물로 관리하거나 연구시설 장비 활용 실적 지표를 공동활용 촉진을 독려하기 위한 지표 위주로 개선하는 등 연구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선하였으며 연구시설에 대한 재정의 그리고 자체장비심의위원회의 역할 확대 그리고 연구시설 장비 제호스 등록 의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 등 연구시설 장비의 효율적 도입, 운영, 관리를 위해 관련 조항을 개선시켰습니다. 그 첫 번째로 연구시설 장비 통합관리제 도입에 따라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는데요. 앞서 이전 시간에 통합관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과기부에서는 연구시설 장비비 통합관리를 위해서 관련 관리 지침을 별도로 고시하여서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해당 제도에서도 연구시설 장비 운영,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관련 규정들을 이번 표준지침에 새롭게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즉 제6조 자체장비심의위원회 역할에 시설장비 장비 통합관리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사항을 결정할 수 있도록 새롭게 신설을 하였고요. 그리고 제30조 연구시설 장비 유지보수 부분에 연구시설 장비비 통합관리 지정기관은 관련 관리 지침에 따라서 유지보수 비용을 통합연구시설 장비비로 집행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시키고 연구자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연구시설 장비 관리 체계를 조금 간소화시켰습니다. 그 첫 번째로 시작품, 시제품을 연구개발 성과물로서 관리토록 제31조 연구시설 장비 활동 범위 대상에서 제외하였고요. 제6조 자체장비심의위원회의 역할에 시작품, 시제품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5조 처분 결정 대상에도 시작품, 시제품을 제외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롭게 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별표 7 연구시설 장비 활용 실적 지표를 장비 활용도와 무관하고 표준 지침 및 단순 이행 현황 파악을 위한 도입, 구축, 등록 지표는 삭제하고 공동활용 촉진 동료를 위해 활용 가능한 운영 활용 관련 지표 위주로 개선시켰습니다. 그래서 기존 10개의 활용 지표를 5개 지표로 간소화시켰습니다. 세 번째로 별표 3의 2 연구시설 장비 운영일지 작성 항목을 활용 실적 지표를 확인할 수 있는 항목 위주로 기존의 10개의 필수 항목을 7개의 항목으로 간소화시켰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작성자나 그리고 인력 투입 시간 등은 제외를 시키고요. 공동활용 점검에 필요할 거라고 판단이 되는 항목 위주로 7개로 간소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별표 3의 3 연구시설 장비 유지보수 일지 작성 항목도 앞서 운영일지 작성 항목과 동일하게 활용실적 지표를 확인할 수 있는 항목 위주로 기존에는 필수 항목이 8개가 있었는데요. 이거를 5개로 간소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간소화시킨 항목에는 발표 자료에 보시는 것과 같이 장비명이나 등록번호 그리고 유지보수 일시 그리고 유지보수를 뭐 했는지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끔 했고요. 그리고 유지보수가 끝난 상태에서 시설 장비들 해당 시설 장비들이 어떤 결과인지 쓸 수 있는지 아니면 더 이상 못 쓰는지에 대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끔 항목들을 필수 항목으로 마련해 놓았습니다. 네 번째로는 다른 법령에 따라 처분해야 하는 연구시설 장비는 그에 준하여 처분토록 연구시설 장비 처분 절차에 대한 예외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즉 제35조 처분 결정 대상에서 연구시설 장비 처분 절차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 해당 처분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라는 규정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연구시설 장비 효율적 도입, 운영, 관리를 위해 관련 기준을 개선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별표 1의 1 연구시설에 대한 정의 및 구성 내용을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시설을 특정 목적의 연구개발 활동, 시험, 분석, 계측, 교육, 훈련 등이 있겠죠. 그 개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하나의 거대 연구 장비 또는 복수의 연구 장비를 결합한 하나의 시스템 또는 공동활용 촉진을 위하여 장비들을 한 곳에 집적화한 단위 중 하나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독립적인 연구 공간이라고 새롭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 연구 공간에 운영 인력과 운영 예산이 구성되어야 된다라고 새롭게 정의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연구 현장에서 지금 새롭게 정의한 연구 시설과 그리고 기존에 사용되었던 연구 시설을 조금 혼란을 하는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 시점에서는 이 새롭게 정의한 연구 시설에 대해서 조금 과도기 단계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엠팩에서는 이 새롭게 정의한 연구시설을 좀 더 구체화하고 있다라고 알려드린 게 맞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2019년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 사항으로 자체장비심의위원회 관련 운영 규정을 마련토록 유도하고자 제6조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죄송하지만 제6조 자체장비심의위원회인데 조금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시설 장비 책임관과 미지정 시 자체장비심의위원장이 결명할 수 있도록 제26조를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공동관리 규정 제25조 조만간에 이제 폐기가 되는 규정인데요. 공동관리 규정 제25조
구조에 따라서 제우스에 등록하는 연구시설 장비와 제우스 등록 시기를 자산 등재 완료 후 30일 이내로 해당 조항인 제21조를 명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양도 양수기간 결정에 따라 이전되는 연구시설 장비 무상양료 기준을 공급기관과 공급기관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제우스에 등록을 해서 무상양료할 수 있도록 공급기관을 표준지침에 제시하고 있는데요. 30+30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 공급기관과 관계없이 제우스를 통하여 무상양료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상양료 대상 기간을 그러니까 현재 작년부터 조금 문제가 되었던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을 조금 강화시키기 위해서 기존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 무상양료 대상 기간을 국산 장비를 개발하는 중소기업까지 조금 확대시켜 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체계적 연구시설 장비 도입을 위해서 제9조에 심의 대상이 아닌 국방 또는 국가 안전보장에 해당하는 사항이 무언지 조금 상세하게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전 판단 절차 및 관련 근거를 해당 조항에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제10조, 제22조에 국가 재난 상황 등 긴급한 경우 신속한 장비 구축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용 정보 시스템 구매 시 정보보안 규정을 마련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련된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제16조에 마련을 해 놓았고요. 그리고 제우스에 등록된 연구시설 장비 정보의 현행화가 필요한데요. 이 현행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기관이나 해당 기관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겠죠.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이 현황화를 요구할 수 있도록 조치 근거를 제22조에 마련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조금 주요 내용 위주로 말씀을 드리다 보니 조금 표준지침 개정된 내용을 조금 발표는 여기까지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엠팩에서는 연구시설 장비 전주기 관리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기 관리 단계별로 업무를 맡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다 보니까 표준지침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게 맞는데 저보다는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연락을 해 주시면 저보다는 좀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지금 발표 자료에 제시하고 있는 담당자 연락처가 있으니까요. 이분들께 문의를 해주시면 조금 구체화된 답변을 받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저희 쪽 설명은 이제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 주신 거, 그리고 제 메일로도 질문 주신 분이 계신데요. 네, 그 질문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질문 주신 거 기준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창원대학교 산학연합단에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BR&D 구축 장비나 제우스 등재된 장비인 경우에도 장비비 사용이 불가한가요? 라고 하셨는데요. 일단 BR&D 구축 장비는 현재까지는 해당 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우스에 등록하셨다고 하더라도 BR&D 장비인 경우는 지금까지는 통합가열비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 주셨는데요. 장비비 사용기간에 제한이 있는지, 실제 운영 시 3년, 5년간은 적립만 하고 이후에 지출이 될 경우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요. 네, 장비비 사용기간에 제한은 없습니다. 적립을 하시고 3, 5년 안에 쓰셔야 된다는 그런 기한은 없고요. 그리고
장비가 이제 고장이 났을 때 비용을 지출하는 거기 때문에 뭐 몇 년 안에 어느 정도 쓰셔야 된다 이런 기준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이 되는 경우에는 장비비 사용이 불가하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 5년 사용 후 소유권 이전되는 장비의 경우 국가과제 수행 시 3년 동안의 연구비 사용하고 2년 동안 장비비 적립금으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인정이 안 되는 것일까요? 라고 질문하셨는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임차한 장비에 대해서 나중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비용을 사용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당 영상 저장하여 업로드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요. 네, 저희가 이 설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번 주 안에 업로드 해 놓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TSR 개발팀에서 문의를 주셨는데요. 통합관리제 신청 가능 기간에 중소기업 부설연구소는 해당 사항이 없는지 문의를 주셨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저희 통합관리제는 비영리 연구기관이 대상입니다. 그래서 네, 아쉽게도 현재로서는 중소기업의 영리기관 쪽에서는 하시기 어렵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리테일 테크 쪽에서도 이제 이런 질문 동일하게 주셨는데요. 네, 동일하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천대학교 내에서 질문 주셨는데요. 과제 진행 중에 예산 변경을 통해 시설 장비비 편성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간단히 드렸는데 일단은 과제 중에 바꾸는 거는 어렵고요. 근데 단연도 과제인 경우에 예를 들면 3년짜리 과제라면은 이제 1차년도 끝나고 2차년도 시작 전에 과제 연차 협약 계획 내시잖아요. 그런 거 하실 때 이제 그 금액을 반영을 하시고 협약 변경으로 진행을 하시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근데 연도 중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1차 연도짜리 과제인데 중간에 바꿔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질문 주셨는데요. 연구시설 장비 통합관리비를 사용하기 위해 제우스 등록을 기준보다 늦게 한 경우 불이익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로서는 제우스 등록 기준이 자산 취득 후 30일 이내로 되어 있는데 그걸 초과한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라고 적어놨는데요. 네, 일단 제우스 등록이 저희가 통계로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은 3천만 원 이상인 R&D 장비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천만 원 이하인 BRN 3천만 원 이하이거나 BRND 장비인 경우에는 제우스 등록을 늦게 하셔도 저희 통계 자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우스 장비인 경우, 제우스 장비고, 그러니까 R&D 장비고 3천만 원 이상의 장비인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어떻게 제재를 가하거나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소명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통합관리제 사용을 위해서 등록하시는 경우에 등록하셔도 무방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명대학교에서 질문 주셨습니다. 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이 통합관리제를 운영하여야 하는데 주 관리자는 계명대학교 소속으로 되어 있으나 기관이 계명대학교로 나타납니다.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나타나게 할 방법이 없는지, 이건 아마 신청하시는 것 때문에 질문 주신 것 같은데요. 저희 쪽 제우스 등록 쪽, 그러니까 저희 장비 정보팀 쪽으로 문의해 주시면은 네, 해당 내용 바꿀 수 있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소속을 밝히지 않은 분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내년에 혁신법이 시행되면 제도가 바뀌는 점이 뭐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네, 저희가 혁신법이 시행되고, 시행이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이 되게 되고, 지금 과기부에서는 그거에 따른 시행령 작업, 그리고 시행 규칙 작업, 그리고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이런 기준들 작업,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각 부처별 규정도 내년 상반기까지 아마 마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이제 작업을 하면서 저희 통합관리제 관리 지침이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안에 포함이 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포함이 되면서 이제 규정, 이제 좀 더 이제 연구개발 사용 기준 안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좀 일부 수정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희가 한번 의견 수렴을 거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확인해 보시고 의견 있으시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에너지연구원에서 문의 주셨습니다. 네, 제도 명칭이 연구시설 장비 통합관리제입니다만 적립 시에 장비비는 포함하면 안 되고 활용 시에도 신규 장비 도입은 불가능하다고 이해됩니다. 제가 바르게 이해한 것이 맞다면 연구시설 장비 통합관리제라는 제도 명칭이 제도를 이해하는 데 혼란을 유발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 그러니까 연구시설 장비비 통합관리제라고 한 이유가 이제 그렇다고 이제 연구시설 장비 유지보수비 통합관리제라고 할 수는 없는 게 이제 지출의 범위가 좀 더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로만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연구시설 장비비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신규 장비 도입이다 이런 부분에서는 사용이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연구자 장비비에 여러 가지 부분들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이름을 명칭을 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문의 주셨는데요. 대상 장비의 유지 보수와 업그레이드 개념상 가용 범위가 헷갈립니다. 예를 들어 원장비가 노후화되어 유지 보수를 하는 것보다 신규 구매가 더 싼 경우가 있을 것 같고 원칙적 작산 번호가 있는 제우스 등록 장비여야 하므로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원장비의 부품 교체 개선 성격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경우는 유지 보수를 해석할 수 있으므로 집행할 수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일단은 현재로서는 업그레이드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개념은 그 장비의 성능이 개선되는 것을 업그레이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어떤 장비가 그 부품을 교체함으로써 성능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되면은 그거는 업그레이드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장비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은 구분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논의를 거쳐서 저희 그 통합관리제 매뉴얼이나 이런 데서 조금 설명을 해드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서는 이제 예를 들면 예외적으로 그 장비가 그러니까 그 유지 보수가 불가능하거나 예를 들면 부품 교체를 하는데 교체할 수 있는 부품 자체가 그 단종이 돼서 기존 부품보다 조금 나은 성능의 부품으로 바꿀 수밖에 없는 경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논의를 거쳐서 매뉴얼 개정 등을 통해서 안내를 나중에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메일로 질문 주신 분이 계신데요. 네, 광기술원에서 문의 주셨는데 통합관리제 도입 이전의 과제도 통합관리제로 적립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관리제 도입 이전에 진행되던 과제의 경우 최초 협약한 직접비를 기준으로 금액으로 통합관리제로 적립할 금액을 재협약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하고 비슷한 부분인데요. 네, 단연도 과제의 경우에는 중간 이제 협약, 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음 연도 하기 전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협약 변경을 통해서 반영하시면 됩니다. 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렸고요. 표준 지침 부분에 대해서 권성희 박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표준 지침에 대해서 세 가지 질문이 왔네요. 첫 번째 질문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심의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가 정확한 절차나 관련된 내용은 심의팀에 확인 후에 답변을 드리는 게 맞는데요. 이 개발 장비에 대한 판정은 심의위원회에서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심의 요청이 왔을 때 해당 개발 장비가 진짜로 개발 장비가 맞는지에 대한 판정은 심의위원회에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의 절차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정확하게 해당 개발 장비에 대한 판단 절차를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심의팀에, 엠텍의 심의팀에 정확하게 확인 후에 다시 한번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번째 질문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제우스 나눔터에 30+30을 진행을 했는데도 수요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단계로 매각을 진행을 하는데요. 이 매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기준은 표준 지침에는 마련을 해놓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내용은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자체 규정에 따라서 매각을 진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운영위원회 신청 시 특별한 양식이 있나요? 필수 항목은 무엇인가요?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 후에 답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담당자들이 장비비 통합관리제하고요, 표준 지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혹시 추가로 질문 사항이 있거나 저희들이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이 발생이 되면 가계정통부하고 잘 협의해서 앞으로 성의껏 답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어느덧 본 행사를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 지난 8월부터 준비해온 본 행사 설명회가 잘 마무리되어 감회가 새롭고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지금 실시간으로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 한 250명 넘게 저희 설명회에 참여해 주셨는데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혹시 저희가 좀 늦게 질의하신 부분이나 아니면은 앞으로도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담당자에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성심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락처는 지금 발표 자료 맨 뒤에 나와 계시고요. 그리고 제우스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저희 엠팩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시설 장비비 통합관리 제도가 연구 현장에 잘 정착되고 연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장시간 동안 끝까지 본 설명회를 관심 있게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